여러분, 50대 후반쯤 되면 막연히 생각만 해오던 은퇴 후의 삶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죠. 저도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정년퇴직이 코앞이거나 이미 은퇴를 한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정년퇴직하면 뭐 할 거야? 퇴직금은 어떻게 굴릴 거야?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오고 갑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평생 헌신하다가 막상 퇴직을 하고 나면 한편으로는 자유롭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하는 막막함이 함께 찾아오죠. 오늘 이야기는 58세의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분이 퇴직금 5억 원을 모아서 과감하게 S&P 500에 투자하고 해외로 떠난 사례에서 시작됩니다. 뭔가 영화처럼 들리긴 하지만 투자와 해외 생활이라는 그림이 그리 쉽게만 풀리진 않아요. 화려한 기대감 뒤에 숨겨진 현실은 어떤 모습일까요? 실제 사례와 함께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1. 해외에서의 삶은 정말 로망일까? 우리는 가끔 해외 자유여행을 멋있게 다녀온 사람들의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서 나도 은퇴하면 저런 데 가서 살고 싶다 하고 꿈꾸죠. 특히 공무원으로 오래 근무했던 분들은 더 그럴 수 있어요. 매일 정해진 출근 시간, 정해진 일과 얽매이는 조직 문화 이런 생활에 지쳤다면 은퇴 후 자유로운 해외 생활이 진짜 인생 이막 같아 보이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해외에서 장기간 거주하려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언어 문제, 건강보험 문제, 현지 생활비, 문화 차이 등등. 이런 문제들을 대충 넘긴 채로 난 퇴직금 모았으니 해외에 가서 잘 살 거야 라고만 생각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어요. 이 사례의 주인공도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며 5억 정도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일을 해서 이제 은퇴한 후엔 좀 더 여유롭게 살고 싶다. S&P 500에 장기 투자에 두면 큰 손실 없이 안정적인 수익이 날 거야. 그 돈으로 해외에서 오래오래 살 수 있겠지? 라는 기대를 품고 떠났죠. 그 결과는 어떨까요? 2. 사례 3가지 해외 생활의 현실과 건강, 그리고 은퇴 자금. 지금부터 소개할 3사람의 이야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은퇴 후 삶이라는 공통 주제로 묶여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투자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가? 건강 관리는 어떻게 챙겨야 하나? 이 3가지 화두를 염두에 두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례 A. 미국에서 1년 살다 돌아온 이 과장. 첫 번째 사례는 58세에 명예퇴직한 이 과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세무공무원으로 일했고 퇴직금과 그간 모은 돈을 합쳐 5억 원 정도 만들었어요. 처음 계획은 이랬죠. 계획 퇴직금 5억 중 3억 원은 S&P 500 펀드에 투자, 나머지 2억 원은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 목표 S&P 500에서 연평균 57% 정도 수익을 기대해 한 달 생활비 약 300만 원 정도 소요 예정. 실행 미국 서부 지역의 작은 도시에서 1년 동안 살아보기. 미국에 가서 실제로 살아보니 생각보다 언어 장벽이 컸답니다. 관광 정도야 짧게 하니 괜찮았는데 막상 현지에서 집 계약, 자동차 구입이나 임대, 운전면허 교환, 은행 계좌 개설, 현지 커뮤니티 적응 등등 사소한 것부터 어려움이 많았죠. 1년 살면서 이 과장님이 특히 힘들었던 건 의료비였어요. 가벼운 감기나 눈병도 병원에 가면 몇십만 원은 훌쩍 넘었거든요. 국내 건강보험이 그립더라는 겁니다. 또 환율 변동에 따른 부담도 컸어요. 달러로 생활을 하려니 원화 자산이 달러로 바뀌면서 환율 영향을 직접 받았어요. 결국 1년 정도만 머물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S&P 500 수익은 그럭저럭 안정적이었지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생각해보니 해외에 가서 단절된 느낌으로 사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내가 잘 아는 곳에 지인들과 어울려 사는 편이 더 행복하겠다는 결론이었죠. 사례 B. 동남아에서 은퇴 생활을 즐기는 박 사무관. 두 번째 사례는 60세에 정년퇴직한 박 사무관님입니다. 이분은 동남아, 특히 태국이나 베트남 같은 곳이 생활비가 저렴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은퇴 후 곧바로 떠났어요. 계획 퇴직금 5억 중 4억 원은 S&P 500과 글로벌 채권 펀드에 분산 투자, 1억 원만 현지 계좌로 갖고 이동. 목표
목표 동남아 지역의 낮은 물가로 월 20만 250만 원 안팎으로 풍족한 생활. 실행 태국 방콕 근교의 월세를 얻어 살기 시작. 처음에는 매일같이 다양한 맛집을 찾아다니고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저렴한 마사지 서비스를 누리며 오, 이거 너무 좋다 했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자 슬슬 외로움과 건강 문제가 떠오르더래요. 나이가 들수록 아픈 곳이 하나둘 생기기 마련인데 현지 병원은 외국인에겐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싸고 의사소통도 매끄럽지 않으니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또한 박 사무관님이 처음 예상했던 월 200만 원으로 충분하다는 계산이 조금씩 틀어졌습니다. 자잘한 문화생활이나 여행, 거기에다 계속 오르고 있는 현지 물가 상승률까지 감안하니 결국 월 300만 원가량은 써야 넉넉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S&P 500 수익률이 매년 꾸준히 오르긴 해도 시장 상황에 따라 들쭉날쭉하잖아요. 심적으로 안정감이 떨어진 거죠. 그래도 박 사무관님은 아직까진 태국 생활을 유지하고 있어요. 해외에서의 편안한 점도 분명히 있고 무엇보다 여행자가 아닌 거주자의 시선으로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며 인생을 즐기는 중입니다. 다만 언젠가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아파트 하나 마련해 정착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례 C 국내 정착을 선택한 황 국장. 세 번째 사례는 해외로 아예 나갈 생각조차 안 한 황 국장님 이야기를 해보죠. 황 국장님은 59세에 퇴직금을 5억 정도 받았지만 이 돈을 대부분 정기예금과 채권형 펀드에 넣고 일부만 S&P 500에 투자했습니다. 계획 절반은 안전자산으로 굴리기, 절반은 주식형 펀드로 분산 투자. 목표 월 배당 수익이 자소득 합쳐서 15만 200만 원, 기존 연금 200만 원 합산해 월 35만 400만 원. 실행 국내에서 거주, 집은 기존에 마련한 곳에서 편히 살며 여행은 1년에 한두 번 해외로. 황 국장님은 본인을 큰 모험을 못하는 성격이라고 표현하시는데요. 그래도 나름 전략적으로 자산을 배분했습니다. 지출 통제를 통해 월 4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넉넉하다고 보았고 국내에서 의료 시스템과 국민연금 등 각종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서 심적으로도 편하다고 해요. 무엇보다 황 국장님이 강조하는 건 건강관리입니다. 공무원 시절에는 늘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아 운동 시간을 거의 내지 못했는데 이제 은퇴 후에는 꾸준히 걷기 운동과 스트레칭, 가벼운 근력 운동을 시작하셨죠. 돈이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을 생활 속에서 실감하고 계신다더군요. 3.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렇게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은퇴 후 해외로 갈 것인가, 국내에 머무를 것인가? 라는 이분법적 접근보다는 본인이 진짜 원하는 삶의 형태가 무엇인지 먼저 깊이 고민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재무적 안정퇴직금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S&P 500이든 채권이든 예금이든 분산이든 각각의 투자 성향과 리스크를 잘 파악해야 해요. 대박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염두에 두는 게 좋습니다. 건강관리 은퇴 후에는 아무래도 병원 방문이 잦아질 수밖에 없고 작은 감기도 쉽게 무시하기 힘들어져요. 국내 건강보험 시스템이 좋은 건 사실이지만 해외에 거주하면 그만큼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관계와 외로움 사람은 어디에서 살든 함께 소통할 대상이 필요해요. 동호회든 교회든 지인들과의 모임이든 이런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빠르게 피폐해질 수 있죠. 문화 적응 해외에선 언어나 제도 차이 때문에 생각보다 사소한 일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현지 통장 개설이나 비자 문제, 보험 문제 등등 하나하나 미리 알아봐야 합니다. 4. 그래서 현실은? 결국 58세 퇴직 공무원, 퇴직금 5억을 S&P 500에 넣고 해외로 떠나면 잘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르다입니다. 어떤 분은 해외 생활에 딱 맞는 성향과 준비를 갖고 있어서 즐겁게 잘 지낼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막상 부딪혀보니 의료비나 외로움, 환율 변동 등 여러 난관 때문에 국내로 다시 돌아오게 될 수도 있죠. 제일 중요한 건 준비와 점검이에요. 해외 생활을 꿈꾼다면 일단 짧게 한두 달이라도 현지 생활 체험을 해본 뒤 장기 거주를 결정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퇴직금 투자 역시 단순히
S&P 500이 역사적으로 수익률이 좋다는 표면적 정보만 믿지 말고 포트폴리오를 여러 자산으로 나눠서 운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떤 은퇴 플랜도 실현하기 어렵다는 점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은퇴 후야말로 늦게 시작하는 건강관리의 최적기이니까요. 5. 마무리하며 오늘 살펴본 사례들은 실제로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를 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공감할 만한 내용들이었을 겁니다. 해외에서의 자유로운 삶이 멋져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거기에 동반되는 현실적 고려 사항도 만만치 않아요. 결국은 내가 정말 원하는 삶,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그리고 내 건강 상태와 가족 혹은 주변 지인들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가 은퇴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현실적인 도움과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 챙기면서 또 현명한 투자 판단을 하면서 원하는 삶에 가까워지기를 바라요. 내가 진짜로 바라는 은퇴 라이프 스타일은 뭘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요? 어떤 결정을 하시든 모든 분들의 은퇴 후 삶이 풍요롭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현실적인 팁을 가지고 찾아올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쉴 줄 알았다. 58세에 다시 일하게 된 사연. 퇴직 후에도 돈이 필요할 줄 몰랐다. 퇴직할 때는 마치 긴 마라톤을 완주한 기분이었다. 이제는 좀 쉬어야지. 그렇게 생각했다. 3040년 동안 직장에서 버틴 삶, 매일 아침 출근길에 오르고 야근도 불사하며 살아온 나날이었다. 이제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여행도 다니고 여유롭게 지낼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회사에서 나오던 마지막 날, 동료들이 박수를 쳐주고 송별회도 열어줬다. 그 순간만큼은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며칠 후부터 조용한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다. 처음엔 늦잠도 자고 TV도 보면서 노는 즐거움을 만끽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한 마음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까? 앞으로 30년을 어떻게 보내지? 연금이 있지만 점점 줄어들 텐데. 퇴직 후의 삶이 이렇게 공허하고 불안할 줄은 몰랐다. 오늘은 나처럼 이제는 쉴 줄 알았다라고 생각했다가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된 3가지 사례를 나눠보려고 한다. 첫 번째 사례, 연금만 믿었다가 후회한 58세 김씨. 김씨 58세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하고 퇴직했다. 다행히 퇴직금과 국민연금이 있었고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연금도 있었다. 처음에는 돈 걱정이 없을 줄 알았다. 하지만 막상 생활을 해보니 예상보다 지출이 컸다. 물가 상승 몇 년 전보다 모든 게 비싸졌다. 고정 지출이 많아지고 생활비가 점점 부담이 됐다. 자녀 결혼 지원,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집을 구해야 한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모아둔 돈을 쓰다 보니 노후 자금이 빠르게 줄었다. 예상 못한 의료비, 건강에 문제가 생겨 병원비가 급증했다. 김 씨는 연금이 있으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기면서 경제적 불안이 커졌다. 결국 퇴직 후 1년 만에 다시 일을 찾아야 했다. 깨달은 점. 퇴직 전에는 노후 생활비를 보수적으로 계산해야 한다. 연금만 믿고 지출하면 금방 부족해질 수 있다. 퇴직 후에도 수입원을 만들어야 한다. 김 씨는 결국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다시 돈을 벌기 시작했다. 은퇴 생활을 제대로 유지하려면 꾸준한 수입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두 번째 사례, 하루 종일 무료했던 60세 박 씨. 박 씨 60세는 공무원으로 정년퇴직을 한 후 편안한 노후를 기대했다. 하지만 막상 퇴직 후에는 시간이 너무 많았다. 처음 한두 달은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술자리도 자주 가졌다. 하지만 몇 개월 지나자 지루함이 찾아왔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었다. 사회와 단절되는 기분이 들었다. 무료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울해졌다. 퇴직 후 쉰다는 게 처음에는 좋았지만 점점 무기력해졌다. 몸도 굳어지고 사람들과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었다. 결국 그는 노후 우울증을 피하기 위해 다시 일을 찾아야 했다. 깨달은 점.
단순히 노는 것이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하루의 목표와 일정이 있어야 활력이 생긴다. 일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박 씨는 결국 자신의 경험을 살려 교육 컨설팅 일을 시작했다. 일을 하면서 다시 활력을 찾고 수입도 생기니 만족도가 높아졌다. 세 번째 사례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일터로 돌아간 57세 이씨. 이씨 57세는 남편보다 먼저 퇴직했다. 남편은 여전히 직장에 다니고 있었지만 그녀는 퇴직 후 여유로운 생활을 꿈꿨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 남편과 매일 부딪히기 시작했다. 가정에서 나는 할 일이 없는 사람이 된 느낌이었다.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게 부담스러웠다. 남편이 돈을 벌어오니 크게 불편할 것 없을 줄 알았지만 점점 불만이 쌓였다. 경제적 독립을 잃으니 심리적으로 위축되었고 사소한 일로 남편과 갈등이 늘어났다. 결국 자신만의 삶을 위해 다시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깨달은 점.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필요하다. 배우자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은퇴 후에도 자신만의 역할과 목표가 있어야 한다. 이 씨는 취미로 배웠던 베이킹을 살려 작은 홈베이킹 사업을 시작했다. 경제적 여유도 생기고 다시 자기 역할을 찾으니 남편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다. 퇴직 후에도 삶은 계속된다. 위의 세 가지 사례처럼 퇴직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오히려 퇴직 후의 삶이 진짜 시작이다. 은퇴 후에도 꾸준한 수입원이 필요하다.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야 한다. 경제적, 심리적 독립이 중요하다. 나 역시 처음에는 이제 좀 쉬자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다시 무언가를 하고 있다. 퇴직 후의 삶이 불안하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해야 한다. 나는 은퇴 후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답을 실천하는 것이 진짜 행복한 노후의 시작이다. 퇴직 후에도 삶은 계속된다. 마이너스 그 다음 이야기. 앞에서 우리는 퇴직 후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문제, 무료함, 그리고 부부 갈등으로 인해 다시 일하게 된 세 가지 사례를 살펴봤다. 이번에는 그렇다면 퇴직 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자. 1. 퇴직 후에도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방법, 신체적 앤드 정신적 건강관리. 퇴직 후 새로운 삶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많은 연구에서 은퇴 후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행복한 노후 생활의 핵심 요소라고 밝히고 있다. 노화와 근육 감소 SARCOPNIA-2주만 누워 있어도 근육이 사라진다. 노화가 진행될수록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근감소증 SARCOPNIA 발생한다. 연구에 따르면 단 2주간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량의 10% 이상이 소실될 수 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조금만 먹어도 쉽게 살이 찌며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 위험이 높아진다. 해결 방법. 매일 최소 30분 이상 근력 운동 스쿼트, 계단 오르기 등을 해야 한다. 단백질 섭취를 늘려야 한다. 달걀, 닭가슴살, 두부, 생선 등 하루 7,000보 이상 걷는 것이 근육 유지에 도움을 준다. 퇴직 후 우울증 앤드 치매 예방 해마이포 캠퍼스를 활성화하라. 은퇴 후 무기력하고 우울한 상태가 지속되면 뇌의 해마이포 캠퍼스가 위축된다. 해마는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뇌 부위로 기능이 저하되면 치매 위험이 급격히 상승한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학습할수록 해마가 활성화된다고 한다. 해결 방법. 새로운 취미나 학습 악기 배우기, 외국어 공부 등을 꾸준히 해야 한다. 규칙적인 운동이 해마를 활성화시켜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다.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해야 한다. 퇴직 후 고립될수록 우울증과 치매 위험 증가. 2. 퇴직 후에도 돈이 필요하다. 경제적 독립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 많은 사람들이 연금만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평균 수명은 길어지고 100세 시대 의료비 부담은 커지고 있으며 연금 수령액은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퇴직 후에도 소득이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수입원 만들기. 퇴직 후 가장 힘든 점은 월급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있더라도
예상보다 적은 경우가 많다. 해결 방법. 작은 사업 시작, 온라인 스토어 운영, 블로그 유튜브, 강의 등. 투자 소득 마련, 배당주 투자, 임대 소득, 채권 투자 등. 자격증 취득 후 재취업, 요양보호사, 바리스타, 전기기사 등. 사례를 하나 보자. 60세 박 씨의 이야기 마이너스 작은 수익이 모여 생활비가 된다. 박 씨는 퇴직 후 유튜브, 블로그를 운영하며 월 5만 100만 원을 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큰 돈이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적인 수입이 되었다. 퇴직 후에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이 정신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었다. 핵심 교훈. 퇴직 전에 미리 소득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야 한다. 3. 부부 갈등 줄이기 마이너스 배우자와 함께 은퇴 후 삶을 설계하라. 퇴직 후 부부 갈등이 심해지는 이유는 단순하다.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서로의 생활 패턴이 부딪힌다.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지면 불만이 생긴다. 역할이 모호해지면서 스트레스가 쌓인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부부 관계 유지법. 각자의 역할을 정하라. 집안일, 경제활동, 여가 생활에 대한 역할을 나눈다.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라. 하루 중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경제적 독립이 중요하다. 한쪽 배우자에게만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 실제 사례. 58세 이씨 부부 마이너스 서로의 공간이 필요했다. 남편이 퇴직 후 집에만 있자 부부 싸움이 잦아졌다. 결국 남편은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고 아내는 취미 활동을 하며 갈등이 줄어들었다. 각자 시간을 보내는 것이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이었다. 퇴직 후의 삶, 이렇게 준비하라.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근육을 유지하고 뇌를 활성화해야 한다. 연금만으로 부족하다. 추가적인 소득원을 미리 만들어야 한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중요하다. 서로의 공간을 존중해야 한다. 퇴직은 끝이 아니다. 이제는 쉴 줄 알았는데 다시 일하게 됐다는 말을 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자.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한 분들이라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질문을 꼭 던져보길 바란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삶을 계획하면 은퇴 후에도 충분히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한양 헬스터입니다. 유한양 헬스터는 올해 유한양의 주식 투자로 8천만 원을 벌 것이다. 월 50만 원의 꾸준한 부가 수입을 창출을 할 것이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자, 올해 유한양행으로 8천만 원 벌기는 전반기가 거의 이제 끝나가는 시점인데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도 시황을 한번 살펴봐야죠. 코스피는 오늘 외국인들이 2,600억 정도 팔았어요. 개인이 오늘 또 주도했다. 코스피 자체는. 그러나 유한양행은 그렇지 않다. 별개였다. 자, 오늘 종가는 55,000원, 1,000원 내린 가격으로 1.79%. 미국 장이 그렇게 죽을 써도 우리 유한이 형님은 힘을 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오늘 시초가는 53,400원, 전일 종가에 비해서 2,600원 하락한 모습으로 약 4만 주 정도 들어왔었고요. 특별한 뉴스는 없었습니다만은 우선주가 휩쓰는 코스피, 유한양행, 우도 여기에 끼어져 있었다. 특별한 뭐 중요사항은 아니지만, 그리고 설립 1년 유한양의 호주법인 전문 인력 영입 성과 도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요거는 뭐 소스 흘린 거니까 넘어가셔도 되시고요. 55,000원 내린 55,000원 가격으로 마무리를 했고 거래량은 87만 주. 자, 평균적인 거래량을 보였다라는 거죠. 특별한 일은 오늘 없었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특별한 게 나죠. 개인이 많이 팔았거든요, 오늘.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거래량을 외국인들이 다시 어느 정도 들어왔다. 연 이틀 들어왔다. 개인도 순매수를 기록을 했고 개인이 10만 주나 팔았어요. 오늘 쫄아가지고 개인이 익절을 한 모양새다. 이득 보실 분들은 팔고 나갔다. 근데 개인이 그 자리를 틈투고
죄송합니다. 외국인하고 기관이 그 틈을 비집고 2,000원 내린 가격에 매입하기 시작해가지고 특히 외국인 55,000원을 지지를 했다라는 거고요. 연기금 살짝 18,000주 정도 담가줬고요. 프로그램은 이게 뭐 저렴한 가격이지 하고 기계처럼 들어왔고요. 자, 오전에 훅 내리면서 가격을 지지해 버립니다. 2,600원 이상 빠졌다가 55,000원을 지지하는 모습적인 모습이죠. 자, 유한양행은 오늘 개인들이 빠졌고 외국인들이 밀려왔습니다. 왠지 떠밀려온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종가는 55,000원인데 이 가격은 유한양 행스터가 입장에서 볼 때는 비싸다고 말씀드렸죠. 자, 1,400만원을 유한양이 통해서 시드 2억 8천 주고 지금 벌고 있습니다. 수익은 유한양행 수익만 해가지고 0.05% 죄송합니다. 5%죠. 0.05니까 나누면 5% 이상 수익률을 유한양에서 기록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 뭐 자신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들어가도 됩니다. 지금 외국이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갈 타이밍은 맞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근데 가격이 유한양행이 호재가 있거나 하면은 가격 9시부터 가격을 안 줘요. 훅 올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조용할 때 이때쯤에 아무 일 없었을 쯤에 살짝 담궈도 괜찮다. 하지만 5% 이상 수익 낼 자신이 없거나 올해 유한양을 통해서 1,400만원 이상 벌지 못하신 분들은 차라리 지켜보는 건 뭐 돈 들지 않잖아요. 물론 뭐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입이 근질근질 하시겠지만 손가락이 지켜보는 것이 낫다. 유한양의 생스터의 판단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 번의 퍼포먼스 레이저 티닙 조건부 신약 허가 한 번의 퍼포먼스 때 쭉 끌어올릴 것이다. 그 전에 한 번의 기회를 줄 것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유한양 행스터입니다. 58세 은행 지점장, 은퇴 후 3개월 만에 무너진 이유. 돈보다 더 중요한 단 하나의 진실. 나는 은퇴를 준비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은퇴 후 3개월이 지나니까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말은 58세에 정년퇴직한 한 은행 지점장이 실제로 한 말입니다. 30년 넘게 은행에서 인정받으며 일하고 퇴직금도 꽤 받았고 노후 자금도 잘 모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정작 퇴직한 후에는 허무감, 외로움, 그리고 쓸모없다는 느낌이 매일을 덮쳐왔습니다. 매일 출근할 때는 그렇게 쉬고 싶다고 했는데 막상 쉴 수 있게 되자 삶의 중심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답니다. 우리는 은퇴를 준비할 때 흔히 돈만 생각합니다. 물론 노후에 돈이 부족하면 삶이 불안해지고 생계가 흔들리니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만 준비하면 끝일까요? 이 지점장의 사례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은퇴 이후에도 살아있다는 느낌, 나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무언가가 꼭 필요하다고요. 은퇴 준비의 함정도는 준비했지만 삶은 준비되지 않았다. 우리는 은퇴가 다가오면 얼마 모았냐, 연금은 얼마나 받냐 이런 얘기부터 합니다. 물론 틀린 접근은 아니죠. 하지만 정작 퇴직 이후 매일 아침 눈을 떠서 할 일이 없다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사례 1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됐어요. 58세 은행 지점장의 고백. 이 지점장은 매일 아침 7시에 정장 입고 출근하던 삶을 살았습니다. 지점 운영, 직원 관리, VIP 고객 응대까지 누구보다 바쁘고 치열했죠. 하지만 퇴직 후엔 하루 종일 TV 보고 마트 한 바퀴 돌고 돌아오면 남는 건 허전한 뿐. 사람들이 날 찾지 않으니 내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는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고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문제는 돈이 아니라 역할 상실이었습니다. 일이라는 사회적 연결고리가 끊기자 그는 삶의 의미까지 잃어버린 겁니다. 돈보다 중요한 은퇴 준비 3가지. 1.
사회적 관계와 소속감 유지하기. 돈보다 더 무서운 건 고립입니다. 은퇴 후 인간관계가 급격히 좁아지면 생각보다 빨리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퇴직 후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의 70%는 사회적 접촉이 끊기면서 생긴다고 해요. 사례 이 60세 주유소 사장님, 동네 야구팀에서 인생을 찾다. 이분은 정유사 본사에서 30년 근무하다 명퇴 후 개인 주유소를 운영했습니다. 일은 줄었지만 사람 만나는 게 주로 외로움이 컸다고 해요. 그런데 우연히 동네 야구팀에 들어가면서 삶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몸이 안 따라줬지만 같이 웃고 땀 흘리는 게 너무 좋았어요. 이제는 매주 경기 날이 기다려진답니다. 사람과 연결되는 곳엔 언제나 삶의 에너지가 흘러요. 2. 하루의 루틴 만들기. 출근이 사라지면 하루의 중심도 사라집니다. 그러면 시간이 남아도 불안해져요. 그래서 은퇴 후에는 의미 있는 루틴을 만들고 작은 목표를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례 55세 퇴직 후 동네 정원사가 된 IT 팀장. 이분은 원래 대기업 IT 팀장이었어요. 정년보다 빨리 퇴직했는데 처음엔 너무 행복했답니다. 하지만 몇 달 지나자 이러다 늙어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다 아파트 화단에 잡초가 무성한 걸 보고 매일 1시간씩 정원 가꾸기를 시작했답니다. 주민들 반응이 좋아지고 꽃을 키우면서 삶의 활력이 생겼다고 해요. 이젠 정원사 아저씨라는 별명이 붙었죠. 작은 일이지만 매일 나를 기다리는 뭔가가 있다는 게 행복이에요. 일상이 무너지면 마음도 무너집니다. 작은 루틴이라도 꼭 만드는 게 중요해요. 3. 나만의 역할을 새롭게 만들기. 퇴직 후에도 사회 속에서 내 자리가 어디인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정해보는 게 좋습니다. 꼭 돈 버는 일이 아니더라도 가치 있는 활동은 얼마든지 있어요. 지역 자원봉사, 유튜브나 블로그 운영, 후배 멘토링, 마을 활동 참여 등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삶을 버티게 해줍니다. 마무리. 당신의 은퇴 정말 준비됐나요? 돈이 전부라면 앞서 소개한 지점장님은 누구보다 잘 준비된 사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돈은 있어도 인생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이렇게 한번 자문해 보세요. 퇴직 후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 누군가가 나를 기다려주는 활동이 있는가? 하루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루를 살아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이 없다면 지금이 진짜 은퇴 준비의 시작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내 삶의 방향, 지금부터 함께 만들어가요. 은퇴 후 삶, 돈보다 중요한 단 하나의 진실. 58세 은행지점장의 사례로 보는 진짜 은퇴 준비. 현대사회에서 은퇴는 단순히 일을 멈추는 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정체성의 전환점입니다. 특히 직장 내에서 오랜 시간 책임감 있는 역할을 맡아온 중간 관리자급 이상의 사람들에게 은퇴는 일상에서의 중심축을 잇는 경험으로 다가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58세에 정년퇴직한 한 은행지점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은퇴를 경제적 관점에서 준비했지만 퇴직 후 단 3개월 만에 삶의 균형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함은 없었지만 정작 삶의 의미와 일상의 리듬, 그리고 사회적 역할을 상실한 채 심각한 무기력감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도 은퇴를 금융적 준비에 국한된 문제로만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다양한 연구와 실제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은퇴 후의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돈만이 아닌 삶의 구조와 사회적 연결, 그리고 자기 정체성입니다. 은퇴 이후 삶의 3대 축돈. 관계 정체성. 은퇴 이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3가지입니다. 재정적 안정, 사회적 관계의 지속, 삶의 의미와 정체성 유지입니다. 이 중 가장 간과되기 쉬운 2가지는 번과 번입니다. 사례 1. 직책이 사라지자 삶의 방향도 사라졌다. 58세 은행지점장의 현실. 그는 하루하루 일정을 관리하며 직원들과 회의하고 고객과 소통하는 역할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에는 더 이상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정장을 입을 이유도 누군가를 책임질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퇴직 3개월 만에 그는 무기력과 외로움, 그리고 존재의 의미를 잃은 듯한 허무감에 빠졌고 결국 심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울감을 넘어 현대 은퇴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은퇴 후 정체성 붕괴 증후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3가지 핵심 전략. 1. 사회적 관계의 지속 고립은 곧 건강의 적신호. 은퇴자 중 다수가 겪는 우울증의 주요 원인은 사회적 고립입니다. 2019년 WHO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 후 하루 평균 대인 접촉이 80% 이상 줄어드는 경우 우울 증세가 급격히 증가한다고 합니다. 사례 2. 지역 야구팀이 나를 살렸습니다. 60세 주유소 운영자. 정유회사에서 퇴직 후 주유소를 운영하던 그는 일상의 말동무조차 없어지는 고독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지역 야구팀에 가입하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스스로는 운동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웃고 떠드는 생활을 다시 시작한 것이라 표현했습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 후에는 의도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동호회, 지역 커뮤니티, 종교단체, 자원봉사 등은 단순한 취미 이상으로 심리적 안정장치가 됩니다. 2. 일상의 루틴 설계 시간이 남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채우는 것이 중요. 정기적으로 출근하던 루틴이 사라지면 은퇴자는 시간의 방향을 잃습니다. 이는 쉽게 생활 리듬의 붕괴와 자기 효능감 저하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는 건강과 정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례 3. 아파트 화단에서 인생의 리듬을 되찾다. 55세 IT 팀장 출신 남성. 그는 퇴직 후 몇 개월간 아무 계획 없이 지냈고 그 결과 식사 시간, 수면 시간 모두 불규칙해졌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아파트 화단의 정원을 가꾸게 되며 매일 아침 나갈 이유가 생겼고 몸과 마음의 안정감을 되찾았습니다. 지금은 정원사 아저씨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주민들과의 유대도 생겼습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 후에는 하루를 설계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기상시간과 식사시간 고정. 간단한 일상 루틴 산책, 글쓰기, 독서, 정원 가꾸기 등 주간 월간 목표 설정 등은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3. 새로운 사회적 역할 재설정. 내가 어디에 필요한 사람인지 정의하라. 은퇴 후에도 사회적 유용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 필요한 사람인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없을 때 인간은 쉽게 방황합니다. 전문가들은 자기 효능감 셀프-에피케식과 역할 정체성이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크게 좌우한다고 말합니다. 추천 활동 예시. 지역 멘토링 또는 후배 지도. 유튜브, 블로그 등 콘텐츠 제작. 지역 커뮤니티 리더, 자원봉사. 전공 경험 기반 재능 기부. 전문가 조언. 돈이 되는 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역할은 심리적 건강은 물론 삶의 방향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이 됩니다. 결론. 진짜 은퇴 준비란 삶의 구조를 세우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자금을 중심으로 은퇴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재정적 안정은 필요한 조건이지 충분한 조건은 아닙니다. 진정한 은퇴 준비는 다음 3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경제적 기반 연금, 생활비, 의료비 등 기본적 자금 확보. 사회적 연결, 인간관계의 유지 및 확장. 역할과 루틴. 스스로에게 의미 있는 일과 하루의 구조 만들기. 앞서 이야기한 58세 은행지 점장은 이제 다시 삶의 균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상담 후 지역 어르신 금융 교육 봉사를 시작했고 현재는 후배 은행원들과 소통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나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퇴직 후에도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은퇴 후에도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건 돈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역할입니다.